올해 이제 가장 큰 그 변화 중에 하나는 첨단융합학부가 생기죠. 이것이 이제 굉장히 크죠. 서울대 직윤에서 30명이나 뽑고 서울대 일반전형에서 98명이나 뽑기 때문에 이제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이 다 나왔을 거고, 지금 이제 학생부 다 마무리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지금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지역균형 대상자가 된다면 서울대 지역균형에서 어떤 학과를 넣어야 될지 한번 고민하실 거고, 그 다음에 서울대 일반전형 같은 경우도 많이 고민이 되실 겁니다. 올해 이제 가장 큰 그 변화 중에 하나는 첨단융합학부가 생기죠. 이것이 이제 굉장히 크죠. 서울대 직윤에서 30명이나 뽑고 서울대 일반전형에서 98명이나 뽑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히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서울대 지역균형의 자연 같은 경우에는 매년 거의 지원하는 인원수가 유사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30명이 들어오죠. 그럼 이것이 이제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번도 이게 한 번도는 아니지만 또 몇 번의 사례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한 과에 100명 이상이 이렇게 지원했던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전기정보공학부를 말고는 서울대 직윤에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첨단융합학부가 30명을 뽑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웬만해서는 다른 학과에 컴퓨터공학이나 전기정보공학부처럼 인원이 이렇게 축소되는 학과에 지원하시는 것보다는 첨단융합학부에 지원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직윤에서는 경제학과가 인원이 되게 줄죠. 이것이 이제 또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울대 직윤에 대한 어떤 설명을 좀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일반전형에서는 항상 이렇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굉장히 경쟁률이 높고 내신이 높았던 학과, 이런 학과들이 다음에는 반드시 낮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과들을 갖다 한번 설명을 좀 드려서 그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서울대학교 직윤과 서울대학교 일반전형에 지원하시는데 좀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서울대학교 이렇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서울대학교 자연계열 지역균형 지원 인원을 보면은 매년 비슷합니다. 1255명, 1353명, 1222명. 이게 지원 인원이죠. 2021년도에는 444명을 모집을 했고, 2022년 392명 했고, 2023년도에 337명으로 대거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인원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근데 올해 이제 311명이죠. 311명으로 더 줄죠. 그죠? 근데 거기에는 이제 뭐까지 포함되어 있죠? 첨단융합학부에 30명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더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공학부의 지원 인원 추이를 갖다 보면은 22명일 때 모집 인원이 22명이 88명이 지원했는데, 요번에 이제 작년도에 9명 지원하니까 아무래도 모집 인원이 줄면 학생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지원 인원이 5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집 인원이 6명이죠. 더 줄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서울대 지역균형을 컴퓨터공학부 넣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저희랑 같이 3년 동안 준비했던 학생이, 물론 그 친구는 연대 컴퓨터공학부, 고대 컴퓨터공학부 다 붙었는데 1.3등급이었는데 결국은 그 학생이 인원이 줄어드니까 부담을 가져서 서울대 기계공학부에 넣어서 1.3등급대가 작년에 서울대 직윤으로 합격을 했죠. 이렇게 이제 6명으로 줄면은 이제 영향을 끼치겠죠. 9명일 때 작년도 70%까지 1.16이었죠. 전기정보공학부는 이제 33명 모집하는데 113명 지원했어요. 그죠? 이렇게 지금 최근 3년 동안의 지원 현황을 보면은 이렇게 지원 인원이 100명이 넘는 학과, 직윤에서 하는 데는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밖에 없었습니다. 2021년도에도 한 번인가 100명이 넘었고요. 근데 2023년도 19명으로 줄니까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90명 줄었죠. 근데 이번엔 또 더더욱이나 11명으로 줄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원자가 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서울대 기계공학부는 24명일 때 56명 지원했고, 21명일 때 54명이죠. 근데 16명이죠. 그러니까 24명, 21명일 때도 서울대 기계공학부는 사실 3배수가 안 됐기 때문에 서울대 기계공학부는 어찌됐든 간에 제가 볼 때 올해 5명 줄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요 지원 인원이 되게 비슷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배수를 갖다 간 넘거나 이러기 때문에 서울대 기계공학부를 갖다 적극적으로 한번 지원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컴퓨터공학부에 지원하는 인원과 전기정보공학부를 지원하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이 인원의 축소로 인해서 제가 보기에는 어디로 갈 가능성이 높다? 첨단융합학부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첨단융합학부에 대한 인원이 30명이나 되고, 지금까지 최근 3개년간에
모집 인원에 대한 지원 인원이 100명이 넘는 학과가 전기정보공학부밖에 없었기 때문에 3배수로 하면 90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번 넣어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 첨단융합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더욱이나 이제 내신 위주가 아니라 어차피 그 서울대 직윤 같은 경우에도 비교과를 많이 보거든요. 뭐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서울대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신 1.6등급 됐다 하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취지에 맞게끔 돼 있다면 선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첨단융합부 1단계 통과가 되면 결국은 이제 면접에서 많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윤에서 자연계열은 제가 볼 때 첨단융합을 노려라. 그죠? 의예과를 제외하면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2021, 2022, 2023년 입시에서 100명 이상이 지원한 학과는 전기정보공학부가 유일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30명 모집인데 3배수면 90명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저는 제가 볼 때 4배수 안 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첨단융합부가 유리하지 않을까. 첨단융합부는 뭐 이제 뭐 지원하시려고 하는 학부모님들은 스터디 하셨겠지만 3학기 동안 교양 과목을 배우고요. 4학기부터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와 지속가능 기술, 혁신 신약, 디지털 헬스케어, 융합 데이터 과학중 한 개 학과를 선택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반도체라든지 신약이라든지 헬스케어, 그 다음에 데이터 과학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양한 학과를 준비했던 학생들이 지원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집 인원이 30명 이상이기에 저는 제가 볼 때 4배수는 안 넘는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3배수 안에 뽑힐 확률이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서울대 입학사정관들은 내신이 1.6등급 이하라 하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 취지에 맞게 선발하기에 학생부에 자신 있으면 지원하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2023년 입시 70% 컷이 1.5등급 이하인 학과가 이렇게 이제 간호대학, 건설환경공학, 조선해양공학, 조경지역시스템공학, 의료학과 작년보다 좀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작년에는 이렇게 이제 뭐 간호대학은 70% 컷 1.66이었죠. 이건 지금 70% 컷이니까 70%컷 바깥에 넘어가는 학과도 이거 보면 이제 1.6등급 대나 1.7등급 대도 된 학과가 있다라는 거죠.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간호대학이 1.67이었고 건설환경공학이 1.52였고 조선해양공학이 1.58, 그러니까 조경지역 시스템이 1.54, 의료학과가 1.58. 그 뒷부분 넘어가는 학과 1.6, 1.7등 값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 직윤 대상자가 된다고 한다면 좀 적극적으로 이런 학과를 노리시는 것도 내신이 낮다 하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인문계열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직윤 자연계열 인원이 한 1200명대, 1300명대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면 지역균형 인원도 항상 일치합니다. 항상 900명대 중후반대 항상 인원을 갖다 유지하고 있죠. 2021년도에 모집 인원 288명일 때 974명이었고요. 2022년도에 모집 인원이 268명이었는데 948명이었죠. 2023년도에는 222명이었는데 955명이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줄죠. 193명으로. 그런다 하더라도 지원 인원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어디를 노려야 될까라고 보면은 이걸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경영대학 같은 경우가 27명에 30명을 늘으니까 는 거에 대한 영향을 받겠죠. 왜냐하면 27명에 30명을 늘었으니까 지원 인원 69명에서 92명 늘었죠. 이거는 왜냐하면 상대적인 거죠. 왜냐하면 경영 경제를 갖다 고민했던 학생들이 갑자기 40명에서 경제학부가 20명을 줄어들었다 보니까 경제학부를 생각했던 학생들이 경영으로 옮겨간 인원들이 되게 많은 거죠. 대신 이제 경제학부는 되게 대거 인원이 줄었죠. 그런데 이제 올해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는 이제 이 경제학부에서 지원했던 인원이 어디로 분산이 됐겠습니까? 하나는 경영으로 갔을 거고, 하나는 농경제로 갔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농경제도 인원이 늘었죠. 10명에서 13명 늘었고, 2022년, 2023년도에서 경영도 2027에서 30명은 늘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경영 경제를 생각했던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에 대한 부분은 경영으로 옮겨갔고 내신 성적이 좀 부족했지만 이제 경제학부를 생각했던 학생들은 오히려 그냥 인원이 적어 보니까 농경제로 가버렸죠. 그래서 농경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77명 정도가 지원해서 3배수를 넘어갔지만 70% 컷이 1.43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요 내신 등급대에 있는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아마 농경제를 넣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고요. 경제학부 같은 경우 인원이 더 줄었죠. 그럼 이 학생들이 어디로 갈까요? 이 학생이 경제학부 인원이 되고 줄었기 때문에 경제학부를 지원했던 학생들은 제가 보기에는 경영대학이나 그 다음에 자유전공학부로 옮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래도 이제 자유전공학부는 얼마 뽑죠?
자유전공학부는 그래도 20명 정도를 갖다 선발하고 그러기 때문에 뭐 이렇게 경제학부를 지원 생각했던 학생들이 이제 20명에서 12명으로 줄어드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26명을 선발하는 경영이나 20명을 갖다 선발하는 자유전공학부로 옮겨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인문계열 광역 같은 게 55명에서 27명으로 줄어드니까 확실히 지원 인원이 차이가 있죠. 155명에서 96명 줄습니다. 비슷하지 않을까? 인문계열 같은 1.42였으니까 비슷한 학생이 지원할 거라고 보고 내신 등급도 올해는 비슷하게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외교학부도 항상 지원 인원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상경계열은 사실은 퍼질 수가 있지만 정치외교학부를 준비했던 학생부들은 사실 정치외교학부 이외에는 크게 이제 이렇게 또 퍼질 학과들이 없기 때문에 항상 비슷하게 70명, 72명, 올해도 70명 내외 정도가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이제 내상컷이 1.31이었죠. 자, 이게 이제 서울대학교 이제 지역균형의 이런 부분들을 갖다 이제 분석해 드렸다고 한다면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일반 전형을 갖다 보면은 일반고에 대한 부분이 일반고하고 자공고까지 합쳐 한 30% 정도만 일반고였고, 대부분은 이제 특목고 자사고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 수시 일반 전형은 50%, 70% 컷은 대부분 특목고 자사고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50% 컷이 일반고가 안 되냐? 아닙니다. 된 학생이 있고 저희가 합격시킨 사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일반고의 어떤 내신 컷 정도는 일반고가 지원할 수 있는 내신 컷 정도는 그래도 한 50% 정도까지는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제 농업생명과학대학 이런 부분 농생명과학대학에 대한 부분이 관심이 있는 게 대부분 이제 화학생물 화생공이란 생명과학부를 지원하고자 했던 학생이 뭔가 우리 학교에서 내신이 좋고 뭐 이런 학생들이 있어서 피해가는 데가 이제 바로 이런 쪽이죠. 식품동물생명공학, 의용생물화학, 바이오 시스템 소재 이런 부분들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데를 갖다 지원하는데 이런 데는 좀 특징을 보입니다.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바이오 시스템 소재 학부를 보면 모집 인원이 16명인데 지원 인원이 153명이죠. 거의 한 10대 1 가까이 됐죠. 근데 70%까지 1.6이었어요. 그럼 굉장히 내신이 높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번에 학생들이 어떻게 좀 위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16명인데 지원 인원이 40명이 줄어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113명이 되죠. 113명이 줄어서 40명이 줄어들어 버렸는데 요번에 70% 컷이 얼마가 됐죠? 2.90으로 어떻게 됐죠? 내신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70%컷 정도에 대한 부분이 2.9에 낮아졌죠. 낮아지니까 요번에 13명으로 줄어들었는데 낮아졌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또 확 몰리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는 얼마 지원했죠? 196명을 지원했죠. 이게 70% 컷이 2.53이었습니다. 의용생물학부도 보시겠습니다. 2021년도에 모집 인원이 19명이었고 지원 인원이 170명이었고 3.2등급대였죠. 70% 컷이. 2022년도에도 모집 인원이 19명이었고 지원 인원이 190, 왜 3.2등급대니까 널널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도 많이 느꼈죠. 그러니까 193명에 3.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그랬는데 요번에 결과는 어땠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176명, 194명이니까 2023년도 입시에서는 역시 15명 모집에 얼마냐? 237명을 확 더 많이 몰렸죠, 학생들이요. 237명으로 모집하다 보니까 70% 컷이 어떻게 됐죠? 1.80으로 내신이 확 높아졌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올해 제가 볼 때 응용생물화학부는 또 굉장히 빠질 겁니다. 응용생물화학부가 거의 14대 1, 15대 1 정도가 됐죠. 저는 제가 볼 때 여기서 한 50명 이상 빠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옛날 이 정도 선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50명 정도가 빠진다고 내신은 어떻게 될까요? 내신은 낮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항상 제가 입시를 갖다 얘기할 때 뭐냐면 내가 좋으면 남도 좋아 보이는 거거든요. 내가 싫으면 남도 싫죠. 이럴 때는 항상 내가 지원 전략을 짤 때는 어떻게 짜야 된다? 내가 싫은 학과를 갖다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응용생물학부를 갖다 좀 눈여겨보셔서 내신이 높다 하더라도 응용생물학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는 것이 오히려 의외의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고 학생들은 과연 그럼 어디까지 합격을 할까? 휴브랭 일반고 학생들의 경우로 최종과 1차 합격을 한번 나눠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식품영양학과는 작년 1.85등급이 최종 합격을 했고 1.92등급이 1차 합격을 했거든요. 전기정보공학부는 1.9등급대가 최종 합격을 했고 기계공학은 2.08등급이 1차 합격을 했습니다. 화생공은
1.6등급대인 학생이 최종 합격을 했고 건축공학이 2.95등급 1차 합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에 경쟁력이 있으면 일반고의 경우 1등급대 같은 경우도 1등급대, 그러니까 2등급 미만이죠. 뭐 당연히 1등급대가 지원해야 되는데, 1등급, 여기서 말하는 거는 1.9라 하더라도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합격률을 높이려면 당연히 영재고 과고 학생들이 선호학과를 갖다 피해 지원해라. 여기서 이제 전기정보공학부는 학생부가 좋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 거고, 나머지 이제 이렇게 식품영양학과 이런 데는 잘 들어오겠죠. 이런 데들을 갖다 잘 살펴보시는 것도 경쟁력 있게 붙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휴브레인 자사고학생의 경우 기계공학부는 3.2등급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건설환경공학은 지방자사고에 3.3등급이 합격을 했고, 지구과학교육과 같은 경우는 4.4등급이 1차 합격을 했고, 산림과학부도 4.4등급대가 1차 합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4등급대인 어떤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에 자신이 있으면, 비교과에 자신이 있으면, 인기학과는 안 되겠지만 비인기학과에선 4등급대인 학생들도 서울대에서 1차 합격을 한다. 그럼 1차 합격하면 결국 뭐에서 결정되죠? 면접에서 결정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전략을 짜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문계열의 경우도 이제 한번 살펴보면 모집 인원의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특징을 보면 모집 인원이 많은 경제학부의 경쟁률이 낮지만 자유전공학부는 항상 높았죠. 그래서 경제학부를 보세요. 경제학부는 64명, 2021년도에 경쟁률이 3.73대, 다 모집 인원 63명 똑같죠. 2022년도에 4.02대 1이었고, 그 다음에 요번에 4.64대 1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70% 것이 늘 유사한 2.1대, 2.19, 2.25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집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러겠죠. 근데 이제 자유전공학부는 이제 특히 자유전공학부는 내가 이게 뭘 해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학생부에 좀 약간 자신이 없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가 자유전공학부를 넣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경쟁률이 높습니다. 90명일 때 6.24대 1이었고 저것도 높은 편이죠. 61명일 때 8.4대 8대 1이었고 50명일 때 8.16대 1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신이 근데 더더욱이나 올해 이제 48명이니까 2명이 좀 줄어드는데 내신 컷이 어떻게 되죠? 2.46이야. 이러면 이제 제가 볼 때 경쟁률이 높지만 조금 더 몰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볼 때 뭐냐면 항상 경쟁률이 서울대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낮은 학과를 노려라. 일반 전형에서는 2배수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은 학과를 노리는 것이 1단계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하면 휴브레인 일반고 학생 중 1차를 통과한 경영경제 자유전공학부의 일반고 학생들을 보면 경영학과에서 1.60이 통과한 사례가 있고요. 경제학과에서 1.69뿐만 아니라 2.55등급도 1차 합격을 통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유전공학부 1.67등급. 요게 다 일반고 학생이죠. 요 정도인 학생들이 통과를 했기 때문에 경영학과 자유전공학부 1.6, 1.7 정도라고 보여지는 거고 경제학과는 경쟁률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저렇게 1.69는 통과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2.55 같은 경우도 워낙 비교과가 좋았기 때문에 1단계에서 2배수 통과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학생부 종합정 서울대 학생부 종합정 안내서에 맞게끔 내가 최적화된 학생부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저렇게 1.7등급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저렇게 경쟁률이 낮은 경제학과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 이제 수시 일반전 입시 결과 인문계열 보면은 이제 2022년도와 비교하여 2023년 0.5등급 전후 차이가 나는 학과를 보면은 자, 고고미술사학과 2021 입시에서 얼마죠? 70%까지 3.1이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죠? 2021 입시는 3.1이었는데 2022 입시에서는 70%까지 2.37이었죠. 요번에 그러니까 내신이 내려갔다가 다시 2.37로 올라갔고 올해 2023년도 입시에서 2.96으로 다시 하락을 했죠. 종교학과를 보더라도 어떻죠? 2021 입시에서 70%까지 3.0이었다가 2022 입시에서는 70%까지 1.81로 높아졌죠. 근데 요번에 다시 어떻게 됐죠? 2023 입시에서는 70%까지 2.58로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요런 경향들을 갖다 보이더라는 겁니다. 요런 경향은 다 절대적이진 않겠죠.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내신이 낮았던 학과는 몰릴 가능성도 있고 작년에 굉장히 내신 컷이 높았던 학과는 다시 덜 몰려서 내신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들을 갖다 2, 3년치의 어떤 자료와 이런 자료들을 잘 분석하셔갖고 지원 전략을 짜신다고 한다면 서울대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지역균형과 서울대 일반 전형의 이런 학과들의 특성을 반드시 2, 3년치에 대한 그 자료들을 갖다 비교 분석을 하셔갖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특징들을 갖다 잘 적용해 보셔서 지원 전략을 짜시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